안녕하세요. 지난번엔 저희가 법인 넘버 개념이랑 또 임대할 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런 얘기 나눴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법인 넘버가 뭔지, 왜 필요한지 같은 거요. 오늘은 그럼 그 법인 넘버를 빌려서 지입차를 시작하면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수익은 어떻게 나는 건지 그 속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아, 네. 그 운영 방식이요? 네, 차주인닷컴 유튜브 영상 발췌본이랑 관련 블로그 글들 보내주신 걸 보니까 지입차 진짜 돈 벌 수 있나? 근데 왜 불안하다고들 하지?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좀 답을 찾아보죠. 좋습니다. 오늘은 그 지입차 운영의 좀 현실적인 면, 특히 수익 구조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불안정성,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먼저 지입차,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네, 겉으로 보면 그냥 내 차 가지고 일하는 개인 사업자 같은데 그게 또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 핵심인데요. 차는 내 돈 주고 사서 내가 운전하는데 번호판은 운수회사 거고 일감도 그 회사 배차에 따라 받는 식이니까요. 아, 그럼 완전 자영업자라고 보긴 어렵겠네요. 그렇죠. 사실상 회사 통제 아래에 있는 뭐랄까 유사 직원 그런 형태에 더 가깝다고 봐야죠. 이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거 수익 구조. 어떻게 돈을 버는가? 자료 보니까 크게 세 가지던데요. 완제, 무제, 매출제. 뭐가 다른 거죠? 네, 하나씩 보죠. 우선 완제. 이건 월급이 고정된 방식이에요. 오, 안정적이겠네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유류비, 톨비 같은 운행 비용은 전부 차주가 부담해야 돼요. 아, 월급은 고정인데 나가는 돈은 변동이 크겠네요. 유가 오르면 그냥? 그렇죠. 그래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료에서도 보니까 기본급 있는 택배기사랑 비슷한데 경비 누가 내는지 꼭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중요하겠네요. 그럼 다음, 무제. 이건 이름부터 좀 불안한데요? 네, 좀 그렇죠. 이건 말 그대로 일한 만큼만 정산받는 거예요. 그럼 일이 없으면요? 네, 수입이 0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헉, 그래서 자료에 나온 그 콜바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직접 일감을 얼마나 잘 따오느냐, 그 능력이 중요한 거죠. 프리랜서 배달기사 같은 느낌. 아, 능력하고 운이 진짜 중요하겠군요. 마지막 매출제는요? 이건 총 매출에서 얼마를 가져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방식. 계약 내용이 명확하고 또 일감이 꾸준하다면 고수익도 가능해요. 오, 근데 이제 그 비율 협상이 핵심이죠. 자료 비율로는 식당 아르바이트가 점주랑 매출 나누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럼 뭐가 제일 좋다고 할 순 없겠네요. 상황 따라 다르겠어요? 그렇죠. 뭐 초보면 완제, 경험 많고 영업 자신 있으면 무제, 노선 좋고 계약자라면 매출제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실제로 얼마나 버는지 한번 볼까요? 자료에 5톤 윙바디 예시가 있던데 월 매출 1,200만 원. 와. 네, 1,200만 원. 이게 딱 들으면 엄청 많아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깔 거 다 까야죠.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보면 유류비가 한 250만 원, 꽤 나가네요. 네, 토요일비랑 통신비 합쳐서 한 60만 원, 지입료가 한 40만 원, 보험료 한 35만 원, 차량 할부금 이게 또 크죠? 한 60만 원. 와, 할부금도 만만치 않네요. 네. 그리고 뭐 정비비나 기타 잡비 한 30만 원 이렇게 다 빼면요. 세금 내기 전 순수익이 한 720만 원 정도 나와요. 1200에서 720이라. 근데 그 1200 매출 자체가 좀 잘 나온 경우라고요? 네,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배차가 줄거나 뭐 단가가 낮아지거나 하면 매출 자체가 훨씬 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세금이랑 4대 보험 또 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 70만 원 정도 더 떼면 실제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은 한 65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아, 물론 이것도 할부금이 더 많거나 유가가 막 폭등하거나 하면 더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료들 보면 다들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액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그 구조적인 불안정성,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점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건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감 통제권이 없다는 거. 운수회사가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하면 끝이에요. 당장 수입이 0이 되는 거죠. 아,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일이 끊길 수 있다. 그렇죠. 둘째는 번호판 문제. 아까 말했듯이 번호판은 회사 거잖아요. 계약 끝나면 내 차는 남는데 번호판은 반납해야 돼요. 그럼 일을 못 하죠. 내 돈 주고 산 차인데도.
참 그러네요. 자료에는 또 지입료나 보증금 문제도 있던데요. 네, 이게 계약이 좀 불분명하게 구두로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일방적으로 지입료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계약 끝날 때 보증금 뭐 한 500만 원 걸어놨는데 그걸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문제도 있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 위험. 사고 한 번 나면 그 공제조합 보험료가 엄청 뛰어요. 막 최대 40%까지 할증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에 수입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와, 진짜 첩첩선중이네요.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게 지입차주는 사업자처럼 사고 책임, 비용 상승 책임은 다 지는데 정작 통제권은 회사원보다고 더 약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권한은 없고 책임만 큰 구조네요. 네, 그래서 자료 분석처럼 이게 돈 버는 구조라기보다는 불안한 구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지입차 수익 구조 세 가지, 완제, 무제, 매출제 살펴봤고요. 실제 수익 예시 보면서 왜 많은 분들이 돈을 벌면서도 불안함을 느끼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까지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법인 넘버 빌린 다음의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얼마 번다더라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통제권 부재나 불안정성을 내가 감수할 만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각자에게 위험 대비 보상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지입 계약서에 숨어 있는 함정들, 특히 그 보증금 조항이라던가 본호판 회수 조건 같이 실제 계약할 때 꼭 따져봐야 할 것들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더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차주가 먼저 알아야 안 당하겠죠? 그렇죠. 미리 아는 게 힘입니다. 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